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이 되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2인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 정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하나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의 미래인데요. 간닉스의 귀환,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놀라운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부동의 1위 삼성전자를 바로 뒤따를 대한민국 시가총액 2위 기업, 과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에서 갓을 붙여 부르는 기업, 바로 간닉스,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랑 치밀한 전력이 뒤를 받쳐주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걸까요? 이건 말이죠. 예전처럼 그냥 반도체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순환, 사이클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AI가 아예 산업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옛날에는 메모리 산업이 PC나 스마트폰,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서 막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근데 AI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데이터 센터, AI 칩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이건 뭐 경기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메모리가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메모리 월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가 아무리 빨라져도요, 정작 데이터를 밥처럼 떠먹여주는 메모리가 느리면 그냥 다 헛일이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슈퍼카 엔진을 달아놓고 바퀴는 자전거 바퀴를 낀 거죠. 이 병목 현상, 이게 AI 시대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메모리 월을 그냥 박살 내버리는 유일한 열쇠가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지금 사실상 혼자서 꽉 쥐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하이닉스인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도대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비결, 그들만의 무적의 무기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AI 반도체 삼각동맹입니다. 엔비디아가 천재적인 두뇌를 설계하고 TSMC가 정교한 몸체를 만들면 SK하이닉스가 뜨거운 피를 공급하는, 이건 뭐 거의 어벤져스급 팀업이죠. 이 셋은 서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구축한 생태계는 다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야말로 천홍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하이닉스의 전략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특히 저 MR 무프라는 원래 쓰던 검증된 기술을 계속 쓰기로 한 결정은요, 시장에서는 거의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해요.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불량률 높은 신기술에 도전하다가 휘청거릴 때 SK하이닉스는 우리를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대량 생산해서 시장을 먹겠다, 이 현명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경쟁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SK하이닉스를 못 따라잡고 있는 건지 그 경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사실 게임 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시장 리더답게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했죠. 반면에 삼성은 아직 수율 문제로 고생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생산량 자체가 부족해요. 그래서 2026년 점유율 전망을 보면요, 그 격차가 정말 압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 독점적인 기술력이 어떻게 돈으로 바꾸는지 진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SK하이닉스가 역사상 가장 잘 벌었을 때의 영업이익 기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2026년 전망치입니다. 이게 그냥 조금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점프입니다. 진짜 슈퍼사이클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잠시만요. 80조 원. 이게 2026년 딱 1년 동안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되는 영업이익입니다. 와, 이건 정말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시장이 SK 하이닉스를 보는 눈높이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경기 좋으면 잘 벌고 나쁘면 힘든 부품 회사 정도로 봤다면 이제는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하고 몸값을 훨씬 높게 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왕자를 계속 지키려면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균형 잡힌 분석을 위해서 리스크 요인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쟁사들이 막 따라와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그리고 둘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중국 공장 문제죠.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미 방패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HBM4의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서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핵심 기술은 한국으로 가져오는 이원화 전략으로 중국 리스크까지 똑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싹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 든든한 동맹, 그리고 터져나오는 수요까지. SK하이닉스는 2026년을 향해서 정말 독보적이고 강력한 위치를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간닉스의 귀한이라는 이 거대한 예언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 시장 분석 보고서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2026년 간닉스는 돌아온다. 아니, 입이 우리 곁에 와 있다.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